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고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8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안 좋았죠. 그래서 2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라고 하는데 왜 2년 만이냐? 우리가 2022년도 양적 긴축이 시작했을 때 6월, 9월 상당히 힘든 한 6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최대 폭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유럽의 주요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양적 긴축이 2배로 늘어난 시기죠.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7월 고용지표 여파로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빅테크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에서는 아시겠지만 고용 자체도 낮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4.3%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샤메 법칙의 이 12개월 저점이 이 저점 대비 3개월 평균이 0.5%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린 이걸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샤메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번 0.43% 이 4.3%의 실업률이 나오면서 이건 샤메 법칙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에 의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시가 됐죠. 그리고 빅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 65.73으로 고점을 높여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65.73이면은 거의 코로나19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이제 리스크라든가 공포가 이 수치로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최대 폭락이 나온 게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이번에 급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미국발 R의 공포, R이 뭡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공포에 100개를 들었고 대장주에 속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평균 15% 폭락했습니다. 사실 이 15% 폭락이 가상자산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또는 애플 같은 기업이 하루 만에 15% 빠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대규모의 대장주가 큰 폭으로 폭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는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으로 해가지고 실제 매도세가 나온 부분도 있었고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2일 이후 3일 동안 가상자산 전체 시총은 약 427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3일 동안 400조가 사라졌고요. 현재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2년 11월 FTX 사태, 말 그대로 FTX라는 거는 거래소가 파산하고 거래소가 망하는 사태였는데
그 이후 가장 큰 미실현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미실현 손실이 뭡니까? 아직 청산하지 않은 그냥 손실 중인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과하게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 침체 공포도 있지만 어떤 영향도 있느냐라고 한다면 마운트 곡스에 대한 영향도 있더라라고 보는 거죠. 이 마운트 곡스가 뭔가요? 10년 전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가 마운트 곡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 상환이 7월 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마운트 곡스는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거래소로 당시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4%에 달하는 85만 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라 물어본다 한다면 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곱하기 한 8천만 원 하면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규모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킹 수습 과정에서 오래된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 20만 개를 발견했고 해킹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채권단을 조직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만 개를 넘겨서 그 20만 개로 채권단한테 돈을 돌려주는 이제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올해 10월 31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14만 2천 개, 비트코인 캐시 14만 3천 개 등을 채권자에게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채권자들에게 실제 이 손실을 내거나 또는 가상자산을 못 돌려받은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가상자산을 돌려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움직이기도 하고 매도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 리스크로 인한 하락세의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좀 과도하게 하락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나쁜 얘기만 보자면 한없이 나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얘기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나쁘게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트럼프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아는 내용일 거예요. 미국 재정 적자가 35조 달러, 약 4경 7,999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제안을 했습니다. 뭐를? 이 재정 적자를 비트코인으로 갚자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칭 또는 안전 자산으로 트럼프는 사용하자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물가 상승률 억제 방안이자 건전화폐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라는 거죠. 이거를 재정 적자를 갚는 데 쓰자라는 거는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 해칭도 되고 안전자산 아니냐라고 트럼프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11월 재임 성공 시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적 예비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국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자. 나중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선점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약 7월 28일 미국 내슈빌에서 진행된 가상화폐 연례 컨퍼런스인 비트코인 2024에서 형장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코인을 전략적 국가 준비금으로 지정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현지 정부 보유 물량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인 물론 지지율을 얻기 위함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현지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의 2024 비트코인 법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고요. 이건 뭐냐? 미국 각 주정부와 재무부가 5년에 걸쳐 연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비트코인을 마치 안전자산이나 또는 필요자산처럼 매수를 하게끔 만들자 또는 매수를 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대선 정책 중 하나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우리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가상화폐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왔고 거기에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단다면은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친트럼프 진영으로 분류되어 온 가상화폐 업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추진합니다. 야, 나도 너무 좋아까진 아니지만 우리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해리스 캠프 측은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일 내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업체와 가까운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을 취한 업체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등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와 민주당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화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가상화폐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우리 조금 잘 지내보자. 재설정하고 업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건설적인 관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사기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거품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건설적이고 성장적인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쁘게 보지 않아. 해서 해리스 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해리스 부통령도 상당히 우호적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결국엔 돈이 몰려야 돼요. 이게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다고 한들 사람들이 돈이 몰리지 않으면 긍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블랙록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하락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흔히 ETF라고 하죠. 한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상장돼 있죠. 뭐로? 마치 주식처럼 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지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원유나 천연가스처럼 ETF로 상장을 시켜놓고 거래를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웬만한 운용사들은 다 이미 투자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ETF 자체, 특히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걸 이제 티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번호라고 하죠. 001000처럼 미국은 이렇게 IBIT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90만 달러, 약 355억 원이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는 지난 1월 상장이 됐고요. 누적 유입된 금액은 약 200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면 얼마냐 그러면 한 26조에서 27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헤지 펀드의 50% 이상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 또는 보유 중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그냥 가상화폐를 거래한다가 아니라 마치 주식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의 한 종류처럼 거래가 이미 시장 안에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인정했고 운용사가 인정했고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1월에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 ETF는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거래를 승인했고요. 이더리움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블랙록, 플랭클린, 바네크 등등등 더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ETF를 각 운용사들이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코덱스냐 뭐 타이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현물 ETF 거래 개시로 이더리움 실물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월 ETF 승인 이후 2달 만에 한 60% 상승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좀 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시장 안에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지금 시장이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긍정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너무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을 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안에 다 나옵니다. 정확히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릴 것이며 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가상화폐 때문에 화석연료를 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반대예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할 건데 왜 친환경을 버리고 나는 미국에서 나오는 세일 오일과 세일 가스로 발전을 하고 싶어. 왜? 그래야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을 쓰려면 전기가 많이 쓸 때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흔히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전기가 효율적으로 못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시 넘어갈 때 전기가 많이 안 쓰일 때는 전기를 똑같이 많이 쓰일 때처럼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전기를 누가 써? 가상화폐 업계, 채구라는 업체. 너네가 전기 써라.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 전기 소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인데 이건 한국 기준이긴 한데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전기가 언제부터? 낮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밤 12시까지 전기를 엄청 많이 쓰죠. 누가 봐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 새벽 내내 전기량이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뭐 한 70%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난 12시가 되면서 최고치를 찍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이때 발전량이랑 같아버리면 이때는 충분히 쓰겠지만 이때는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거 전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저장 비용이 돈 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떠리로 팔아버리든가 아니면은 전기를 그냥 싸게 넘긴다든가 그러면서 효율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 전기만큼 저녁에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럼 그 전력을 누가 감당해 주냐 한다면은 그걸 채굴업체들이 저녁에 감당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너네들이 이거 쓰고 낮에는 다른 사람들 전기 쓰게 하고 이렇게 하자. 채굴업체 너네 전기 좀 싸게 해줄게. 전기를 싸게 넘깁니다. 실제로 이 수요가 없는 시간대에는. 그렇게 해서 같은 강도와 같은 속도로 전기의 발전량을 돌렸을 때 오히려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이것만큼 효율이 안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전기의 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은 속도로 꾸준히 발전을 돌리는 게 효율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반대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우리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럴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중국이 쓸어 담으면 사실 비트코인이 뭘 하고 싶어 해요? 금을 쓸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쓸어 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의지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뺏기면 되겠냐? 우리도 비트코인 사야 된다. 비트코인을 굳이 독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게 멘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엄청난 부를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입도록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믿은 이유는 두 가지다. 결국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과 두 번째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관심 가지자? 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둬도 되는 구간이다.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기업입니다.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때 우리기술 투자가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채굴을 원래 하면은 10개 나오던 게 4년마다 5개, 2.5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한정 채굴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채굴이 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과도한 비트코인 하락세의 저가 지지 후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기술 투자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급락세가 좀 컸죠. 근데 사실 이 급락세도 저는 상당히 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말하면 저가 6,200원 라인대를 이 저가로 보고 저희는 천천히 지금 현재 가격과 6,200원 사이에서 이 관심을 두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6,200원 라인대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한 현재 마이너스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 여기까지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쯤 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인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천천히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제가 천천히 관심을 두라는 얘기를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천천히라는 거는 여러 번 분할로 보거나 여러 번 또는 좀 길게 관심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빠졌고 나쁜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언급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 우리 기술 투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EUV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HB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특별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믿져야 본전입니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7일, 6일, 5일, 2일, 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저희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